이번 시간에는 흥보가 두 번째 파일 천재적 문학입니다. 전개 부분부터 봅시다. 자, 전개 부분 첫 부분이 안일이에요. 말하는 부분이죠. 창자가 노래가 아닌 말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흥보 자식들의 이제 불평이 이어져요. 배고프다는 불평. 한번 볼까요? 날이 장차 해동하여 그러니까 뭐야? 봄이 되었던 얘기죠. 해동하여. 문놈들이 멍석 벗고여서 문놈은 흥보 자식들을 말할 거예요. 양지발로 나왔으니, 그러니까 햇볕이 드는 바깥으로 나왔는데 아궁이에서 자고 난 듯 불고양이 모양이다. 매우 지저분했다는 거죠. 한데 엉켜 노는 것은 문짓대 노는 형상인데 쥐떼들이 노는 것처럼 매우 지저분하고 줄을 지어 다닌다. 하루는 이놈들이 제각기 입맛대로 음식 타령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조르겄다. 판소리 사설적 문투죠. 구어체입니다. 한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서리 쌀밥에 흰 쌀밥에 육개장국 후춧가루 얼큰이 쳐서 더운 김에 한 그릇만 주시오. 흥보 마누라가 한숨 쉬며 이 자식아 전에 없던 입맛은 있다마는 죽도 먹지 못하는데 턱없는 육개장을 어디서 있어 달라느냐. 그러니까 전에도 먹어본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임을 알 수 있어요. 몰락한 양반이다. 이 집안은. 그러니까 밥조차 먹기 힘들어. 그죠? 밥을 그러니까 매우 먹기 힘들어. 그러니까 매우 가난했는데 어떻게 쌀밥에 육개장을 먹겠어요?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한 놈이 곁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그놈 하는 말을 듣고 침을 잡고 생겼더니 육체가 됐나 보다. 체했나 보다. 자, 먹는 이야기만 나와도 체한다. 어머니 육체에는 꿀물이 좋대요. 꿀물 좀 주세요. 나는 밀수나 달게 타서 한 대 좀만 갖다 주시오. 역시 밀수도 꿀물입니다. 한 놈이 나앉으면 아이고 어머니 나는 술찌개미나 보리껴나 제발 덕분에 배를 좀 먹여주시오. 그러니까 이 육개장을 달라고 하는 자식이나 꿀물을 달라고 하는 자식이나 다 철이 없어요. 그러면서 술찌개미나 보리껴나 제발 달래. 술찌개미가 어디 있어요? 밥도 못 먹는데. 그죠? 다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죠. 한참 이럴 쯤에 흥보 큰아들 놈이 썩 나서는디 수염에 가지가 돋친 놈이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꽤 나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염이 났다는 거고 곶동부리 성음으로 저희 어머니를 부르겄다. 곶동부리 음성은 뭐냐면 이 곶동부리가 코를 뚫어서 콧대를 해야 할 만큼 자란 숫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꽤 나이가 많은 아이의 목소리니까 변성기 목소리로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저희 어머니를 부르겄다. 어머니 어따 이놈아 너는 왜 그리 목에 식구가 많느냐 라는 것은 목소리가 크냐라는 뜻입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어머니 아버지와 공론하고 날 장가 좀 보내주셔. 장가까지 보내달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의 이 음식 타령, 그 다음에 큰아들의 가난 타령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지금 안일이 이야기로 전해준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창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진양조. 자, 아이들이 이렇게 밥 달라고 아우성을 부렸어요. 투정을 부렸으니까 뭐죠? 애절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왜요? 흥보 마누라는 밥을 줄 수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이 나오겠네요. 흥보 마누라가 기가 막혀. 아따 이놈아 말 들어라. 우리 형세가 있고 보면 가정 형편이 있다며 너 장가가 여태 있으며 너 아직까지 장가 안 갔겠니? 중헌 가장을 못 먹이고 이 어린 자식을 뺏기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형편이 좋았다면 너도 장가 갔을 것이고 가장도 밥을 먹었을 거야. 흥부 아버지. 그 다음에 어린 자식을 굶기겠어?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간장이 다 녹는다. 너가 제발 덕분으로 조르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애절한 장면이므로 진양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흥부 안에 한탄. 자, 한탄과 동시에 뭐야?
이 부모의 상황을 헤아려 주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위기 부분으로 안일이 이제 말롱하는 거죠. 이렇듯 마누라가 울음을 우니 흥보가 가만히 듣더니만 여보 마누라 울지 마오.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오리라. 왜요? 양식을 구하러. 읍내는 무엇하러 가시오라고 하니까 환자섬이나 얻어와야 되겠어. 이 환자는 뭐야? 이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네요. 이제 옛날에 고을에 가서 이제 쌀을 빌려다 먹고 이자를 갚아서 갚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식들을 구원해야 하지 않겠소? 여보 영감 저 모양의 환자 먹고 도망한다 안 줄 것이니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모양은 뭐냐면 당신 꼴이 완전 거지 꼴이야. 그런데 어떻게 환자를 빌려주겠어? 라는 소리죠. 그랬더니 흥보가 화를 뻗쩍 내며 가장의 출입을 하려는데 옆편네가 반장 맞은 소리를 하는 거. 이 대사에서 이 흥보는 굉장히 과장의 권위를 중시한다. 그래서 자, 흥보의 가부장적 모습, 권위적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그 무슨 일을 꼭 믿고만 다니나? 구사일생으로 알고 가지. 그쵸?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잔소리 말고 내 도복이나 이리 내놔. 여기서 도복은 뭐냐면 외출할 때 양반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도복은 어디다 두셨소? 원참 그 집안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려고? 자, 이렇게 말했더니 원참은 다시 흥보가 말하는 거죠. 원참 그 집안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려고? 그 옆편네가 가장 자기 자신이죠. 또 도복 어디다 둔지도 모르나 그 장 안에 옷장 안에 보세요. 흥보가 말하니 장 안에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어요. 옷장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달개장 그즉 닭장은 장이 아니야? 여기 뭐죠? 언어유예요. 언어유의 비슷한 의문을 이용한 언어유의가 나타났네요. 이를 통해서 해악성을 드러내네요. 내가 또 이리 내시오. 갓은 어디다 두셨소? 라고 했더니 뒤안 굴뚝 속에 뒀대요. 갓을. 아이쿠 어찌 갓을 굴뚝에다 두셨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라 십몇 년에 국상을 다녔잖아. 그 국상 후에 어느 친구가 양이 존존하다고 모양이 아직 괜찮다고 칠해 쓰라고 흰색 국상을 당했을 때 흰색 갓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흰색 갓에다 검은색 칠을 하면 갓으로 쓸 수 있다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립, 그러니까 흰 갓을 하나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형세, 내 형편에 칠해 쓸 수 있어? 칠할 능력도 없어서. 자, 끄시럼은 뭐냐면 불에 그을린다는 얘기죠. 그을려서 쓸 양으로 쓸 생각으로 굴뚝 속에 놓은 지 우금 3년이요. 지금까지 3년 됐대. 그러니까 이 백립을 받아서 그것을 평상시에 갓으로 쓰려고 굴뚝에다 넣어놓은 지 3년이나 지났어. 그래서 흥보가 이제 환자를 빌리러 관아에 가는데 도복도 없고 갓도 없어. 이런 상황을 이 비극적 극빈한 상황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흥보가 관리하고 관망의복을 차리는 뒤 갓과 망건을 두루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차리는 뒤 여기까지 뭐였어? 안일이 말로 하다가 이제 자진몰이 빠른 장단의 창으로 이어지네요. 자진몰이 장단은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을 보여줄 때 그리고 흥겨운 대목에서 자진몰이 장단을 씁니다. 흥보 모양을 볼짝시면 편자 떨어진 헌망건 망건을 졸라매는 띠도 없고 물레줄 당줄에다가
물레 몸과 가락을 걸쳐 감은 줄에다가 그러니까 대충 이제 아무 재료나 썼단 얘기죠. 박조각으로 관자 달아서 두통나게 졸라매고 철대 부러진 헌 팔이 부서진 갓 버릴 때 총총 매어 노각근 달아 쓰고 노끈으로 각근을 만들었다는 거죠. 다 떨어진 고이적삼 여름에 입는 남자의 호빠지 살점이 울긋불긋 살도 다 나와 목만 남은 질보시네. 그러니까 뭐야 신도 바닥은 없고 위에만 남았어. 집 대님이 별조로구나. 대님도 지프로 만들었어. 즉별하구나. 여기서 이런 차림을 우리는 뭐요? 매우 초라한 차림 배포파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포파립의 차림으로 환자를 빌리러 가겠다네요. 그래서 이 허상의 외양 묘사를 그리고 행동을 길게 느려서 확장적 문체로 장면의 극대화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이렇게 길게 느리지 말고 한마디로 하면 흥부의 옷차림이 매우 가난해 보였다라고 하면 되는데 길게 보여준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헐고헌 배 도복에 12박이 이은 띠 흉당 둘러매고 가슴 항복판에 둘러매고 한 손에다 곱돌 조대를 들고 그러니까 이제 양반으로서 갖춰야 할 이 체면은 다 갖춘 거예요. 담뱃대도 들고 또 한 손에다 떨어진 부채까지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8팔자 걸음으로 어식비식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흥보는 몰락한 양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는 것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죽어도 양반이라고 8자 걸음으로 비식비식 내려간다. 이거는 이 서술자 즉 창자가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소설로 친다면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창자가 비웃음을 표현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가난하면서도 이렇게 체면을 차리는 모습인데 아주 그 모습이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죠. 그래서 얘는 풍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 다음에 해학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 우습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외양묘사를. 그러면 해학이 되는 거고 서술자는 이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체면을 지키려는 모습을 비꼬고 있죠. 그럴 때는 풍제라고 할 수 있죠. 양반의 체면 유지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풍자와 해악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안일이 부분 이제 말로 하는 부분을 봅시다. 가다가 벼랑간 걱정이 생겼다. 누구에게? 흥보에게. 어떤 걱정이냐? 내가 아무리 남아가 되었을지언정 내가 아무리 궁핍한 사람이 되었을지언정 나는 반남박시다. 그러니까 자신은 양반이라는 거죠. 아전을 보고 아전은 이제 하급 관리니까 중인인 거죠. 중인은 양반 아래 계급이에요. 그래서 허시호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야? 존대를 할 수도 없고 허게 하대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대를 했다가는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 환자를 안 줄 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으랴. 한참 생각하다가 옳다 좋은 수가 생겼다. 아전들을 보고 인사할 때 말끝을 제로 달아가지고 웃음으로 따진다. 그러니까 말끝을 흐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그죠? 하대한다고 환자를 안 빌려줄 확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체면을 깎일 일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청회를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 아전들이 맡아보는 관사로 들어가니 호장은 각 골 아전의 맨 윗자리죠. 이하 아전들이 일어나면 아니
박생원 아니요? 참 여러분 본지 경세 우경년이로고 경세 우경년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한자를 쓰는 거죠. 사실 양반이라고 해가 지나고 또 지나 여러 해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하하 그랬지. 헛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래 각댁은 다 평안하신지 모르겠네. 허허허. 아 우리야 편습니다만 그 백시장은 누구예요? 상대의 형을 높여 부르는 말이니까 아마 놀부가 될 거예요. 놀부 기우 안녕하시오. 놀부는 잘 계시오. 아 우리 백시장 우리 형님 여전하시지. 하하하. 그런데 박성은 이게 어쩐 걸음이요. 글쎄 그 가솔은 많고 양도가 부족하여 환자서민에 얻을 거 하고 왔소 라고 흥부가 말해요. 양도하다 식량거리가 없다 는 얘기죠. 그 여러분 처분이 어떨런지 모르겠네. 허허허 모르지 하면서 이제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존대할 수도 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백시장이 자네 형님이 놀부가 당신 형님이 놀부가 만석 거부인디 만석군과 같이 부자인데 박생원이 환자 자신단 말이요. 환자를 꾸다니요. 이게 뭔 일이래요. 그랬더니 흥부가 글쎄 그 형제간이라 해도 너무 자주 얻어다 먹고 보니 염치가 없어.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 놀부 형님에게 한 번도 얻어 먹은 적이 없어. 빌려다 먹은 적이 없어. 얻어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냐? 이 형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흥부는 놀부를 자신의 형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도 그럴 것이요. 아전이 하는 말이죠. 아전 중에서 호장 아전의 대정이 하는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요. 백시장 속을 누가 모르겠소. 그런데 참 박생원 그 매 덜어마저 봤소? 그 매가 뭐지? 매품팔이를 제안하는 거죠. 아니 매 맞는 일을 왜 해? 그러니까 흥보는 이 매품팔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갖기 어려운 환자를 자실 게 아니라 내려온 김에 여기 온 김에 매를 좀 받으시오. 매품팔이를 좀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해요. 아니 환자 대신 매를 맞아? 왜? 내가 밥을 굶었다니까 매를 굶은 사람인 줄 아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골 자수가 이 자수라는 신분은 오늘날 보면 한 군청 정도 되는 직급의 사람이죠. 병영영문에 상사범을 범했는데 그럼 병영영문은 뭐냐면 병마절도사를 맡아보던 관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일을 했다. 옳지 못한 일을 했다. 부패한 일을 했는데 이 좌수가 저지른 죄 대신에 곤장 10대를 맞아라.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은 뭐예요? 자 이런 그 좌수들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대신 벌을 받게 한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또 하나는 이 매품을 대신 팔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조선 후기의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나서 계속 합니다. 누가? 호장이 계속 이제 매품팔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곤장 10개만 맞고 오시면 한 개에 몇 냥씩? 성냥씩. 3냥씩 10개면 30냥은 굳은 돈이요. 그러니까 벌 수 있어. 물론 네가 가든지 말 타고 가라고 마싹 단냥까지 줘요. 그죠? 마싹은 뭐야? 교통비 5냥도 줘요. 30단냥을 주기로 했으니 그거 다녀오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흥부가 돈이란 말을 듣더니 대번에 허시오로 올라간대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야? 당대 뭐가 있었다? 신분제가 동요했다.
자, 지금은 뭐야? 17세기 이때 당시는. 그러면 조선 전기 같았으면 15세기 같았으면 양반과 중인은 이제 아무리 가난과 뭐 이런 게 있더라도 천지에 신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그 아랫사람한테 존칭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존칭을 썼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이라면 신분을 막론하고 상대를 우대한다는 흥보, 이 흥보의 허위의식. 돈 앞에서 무너지는 신분보다, 그죠? 돈 앞에서 무너지는 흥보의 허위의식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보시오, 가고 말고요. 내가 가기는 가겠소만은, 그 양반도 곤장을 때리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양반도 곤장이라는 벌을 받아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 아전이 병영영문은 무상소화문이요. 병영영문은 병영에 관계된 일은 양반도 가리지 않고, 그죠? 이 매질로서 죄를 다스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당대 사회의 분위기는 군사 업무를 담당하던 병영영문의 위세, 즉 권세가 매우 높아서 양반에게도 죄를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참 대단하오, 무섭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안입국에 말 타고 갈 것이 아니라 정갱이 말은 뭐예요? 걸어서 간다. 정갱이는 이제 우리 다리를 말하는 거니까 정갱이 말로 가고 노자나 풍족히 쓰고 갈게요 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 돈 단량 나한테 주세요. 그죠? 내가 걸어갈 테니 그 돈 단량 나한테 주세요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누가요? 이 흥보가 환제를 얻으러 갔는데 그곳에 있던 아전이 매품팔이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매품팔이를 하기로 하고 이 맞삭을 돈으로 받아서 매품팔이를 하기로 하고 맞삭을 받는 흥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매품팔이를 할 수밖에 없이 극빈한 백성이 많았다는 것 일단 알 수 있고, 또 하나 뭐라고요? 관리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물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음을 알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안일이 말로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이제 창이 이어지겠네요. 중무리 장단. 중무리 장단은 진양조보다 약간 빠른 장단이죠. 그래서 사연을 서술하거나 서정적 장면에 쓰이는 빠르기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요 절정 부분 읽어볼게요. 저 아전 거동을 보아라. 서술자의 갭이 드러났네요. 궤문을 절컥 열다니만 엽전 단량을 내어주며 흥보가 받아 손에 들고 여러분 네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 질청 문밖을 나서면서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을시고 돈 봐라 돈 타령이네요. 얼씨구나 좋을시고 오늘 걸음은 잘 걸었겄다. 돈 단량 가지고 가면 열흘은 살겠구나. 자, 매품팔을 해서 하기로 하고 번 이 맞삭 5냥을 들고 이렇게 좋아할 만큼 당시 그죠?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네요. 저의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 마누라 어디 갔어? 대장부 한번 걸음은 엽전 단량 이라 내 엽전 단량이 들어간다. 거정문을 열어보. 돈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나 체크해야 될 거, 돈을 보고 이렇게 좋아하는 흥부의 모습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 느낄 수 있고, 또 하나 자신이 이제 오랜만에 돈을 벌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마누라 어디 갔소? 대장부 한번 걸으면 돈 단량이야 라고 으스대는 모습을 통해서 권위주의적인 가장의 모습,
혹은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습, 다른 말로 봉건적인 가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사실은 비극적인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서 비극적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해학적으로 표현하여서 청자의 긴장감을 뭐한다? 이완한다. 이런 기능까지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 봅시다. 다음 문단 중중무리 장단이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흥보가 돈을 들고 갔어. 그랬더니 흥보 마누라가 나오면서 중중무리는 뭐야? 중무리보다 약간 더 빠른 장단으로 흥겨운 대목에 쓰는 빠르기죠. 자, 이렇게 돈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흥보 마누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흥보 마누라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오면서 어디 돈 봅시다. 어디 돈? 이 돈이 웬 돈이요? 일수 월수변을 얻었소. 이거는 뭐냐면 일마다 빌리는 돈, 갚는 돈, 월마다 갚는 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채 빌렸어요. 체계 변전을 얻었어요. 체계 변전도 역시 사채. 장날마다 갚는 돈이거든요. 사채 얻었어요. 일마다 갚는 돈 얻었어요. 월마다 갚는 돈 얻었어요. 장날마다 갚는 돈 얻었어요. 아니, 또 이제 확장적 문제 나타나네요. 아니, 그 돈이 아니로세. 일수 월수변을 왜 얻어? 체계 변전 왜 얻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돈이 웬 돈이요?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오가다가 주워왔어? 아니, 그 돈이 아니야. 이 돈 근본을 이를진데 대장부 한 번 걸음에 또 이제 가부정적 모습 공돈같이 생긴 돈이야. 돈 봐라.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같이 둥글둥글 도는 돈.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돈 봐라. 자, 돈 타령이 가장 중요한데 이 돈 타령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돈의 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 모습은 자본주의 인식을 알 수 있고, 물질 만능주의 계속 같은 말 나오죠. 물질 만능주의 알 수 있고, 돈이면 무조건 다 된다는 당시 사회생활을 생살 직원이란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흥보가 이렇게 돈 타령을 하고 안일이 또 말로 이야기하는 부분. 자, 이 돈 가지고 양식 팔고 고기 사다가 자식들 다리고 배부르게 먹었겠다. 사건이 아주 빨리 지나가네요. 그날 밤 흥보 마누라가 자식들 다 잠들여 놓고 조용하게 묻는 말이, 여보, 배부르게 먹고 나니 좋기는 하오마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이요? 그랬더니 다른 돈이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이제 그 약간 높은 지책이죠. 군청장 정도 되는 그 자수가 병영영문에 상사범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 기관에 범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좌수 대신 가서 곤장 10개만 맞고 오면 한 개 성냥씩 10개만 30냥 아니요? 그래서 네, 말 타고 다녀오라고 5냥을 줍지다 그래요. 그래서 그 5냥을 지금 가져온 것이요. 만약에 이 뒷집 꾀수앱이란 놈이 알면 발등거리를 할 거니까 조용히 해. 발등거리 뭐야? 앞질러서 자신의 일을 가로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이 어떻게 돈 단량을 벌어오게 냈는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건을 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요약적으로 보여줬죠. 누구의 말? 흥보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유학적 제시가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은 자기가 이렇게 이 매품을 파는데 이 일도 만약에 옆집에 사는 꾀소애비가 들으면 이 일도 가로챌 거야 라는 모습을 통해서 돈에 대한 절박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고, 또 극빈층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옆집 꾀소아비가 들면 나의 이 일을 가로챌 거야.
그래서 비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고 매품팔이 자체도 비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변화하는 사회 모습, 돈의 힘이 뭐야? 신분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자, 다음 창 부분 중중몰이 빠른 장단이고 어떨 때 사용해요?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이나 흥겨운 대목에 쓰이는 장면인데 자, 봅시다. 흥보마누라 이 말 듣고 펄쩍 뛰어 일어서라. 이 말은 뭐야? 매품 판다는 말. 허허, 아이고 이것이 웬 말이까? 마오 가지 마오. 아무리 죽게 된들 매품이 웬 말이요. 맞을 일이 있고 보면 가산방매할지라도 그 일 모면할 텐디. 맞을 일이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맞지 않을 건데 번연히 아는 일을 매맞으러 간다 하니 당신 어쩐 생각 죽을라고 한장했는가? 못 가리다 굶으면 그냥 굶고 죽으면 조이 죽지. 그냥 죽지. 가긍한 저 상에 가긍한 아주 그 불쌍한 그 모습에 매품팔이가 웬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뭐요? 흥보가 매품팔이 하는 장면 하러 가려는 것을 만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타난 흥보 안에는 뭘 중시해요? 물질보다 남편의 안전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돈보다 사람을 더 중시한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괜찮다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뭐 가난한 건 안 좋지만 매품 파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관도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흥보 마누라가 흥분하여서 말을 해서 옆집 꾀서 아비가 듣고 결국 이 흥보는 매품을 못 팔게 되는 거네요. 다음 장면 볼까요? 여보 계속 이제 흥보 아내가 중중몰이 장단으로 창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보 병영영무 곤장을 하나만 맞아도 종신 골병이 든답니다. 마침내는 골병이 든대요. 바짝 마른 저 몰기에 곤장 10개를 맞거든 영락 없이 죽을 테니 돈 단량 도로 주고 제발 덕분에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 돈 매품팔이를 만류하는 흥보 아내의 모습을 중중무리 장단으로 봤고요. 그 다음 결말 부분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중무리가 그러니까 창이 연달아 나온다는 것을 여기 이제 중모리 장단은 진양조보다 빠른 장단이죠. 이 중모리 장단은 사연을 서술하거나 이 발화자의 서정, 감정을 나타낼 때 이제 쓰이는 건데 그럼 이 장면은 뭐냐? 흥보가 실제 매품을 팔러 가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중모리로 보여주네요. 병영 190리를 허이허이 내려가서 흥보가 이제 그 매품을 팔러 가는 장면이네요. 허이허이 음성 상징을 통해서 이 흥보가 얼마나 이제 매품팔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네요. 신세자탄으로 울음을 운다. 신세 한탄하면서 운대요. 아이고 내 신세야 천지가 생기고 나서 사람이 생길 적에 별로 후박이 없으려면 그러니까 박하고 얇고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련만 공평하게 태어났으련만 박흥보는 박복하여 복이 없어서 매품이란 웬 말인가. 이 흥보의 비극성이 드러나죠. 매품을 팔 수밖에 없는 흥보의 비극성. 그렁저렁 길을 걸어 병영 영문을 당도하니 치어보니 대장기요. 쳐다보니 대장기. 깃발이란 얘기죠. 내려 굽어보니 숙정패로다. 숙정패는 사람들이 정숙하도록 이제 써놓은 팻말이야. 심산맹호 위용같이 용자 붙인 굴로 사령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병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용차를 써서 붙이고 이리저리 나다니는데 흥보는 근본이 숱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근본이 약삭 빠르지 않고 순진한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들어갔다. 여기에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이 나왔는데
흥보는 근본이 숱한 사람이다. 성격을 직접적으로 말해줬어요. 서술자가 직접 재시고 벌벌벌 떠는 건 이 사람이 겁이 많고 순한 사람임을 알려주니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간접 제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들어갔어. 그런 다음에 안일이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뭐라고 말하냐. 자, 하필이면 그날사. 그러니까 그날사가 하필이면 뜻이에요. 하필이면 그날 영문이 잔뜩 부풀어. 그러니까 이 자신이 간 그 문에 부풀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죄인 잡아들여라. 방울이 떨렁 사령이 흥보가 벌벌 떨어요. 자신이 매맞을 생각에 내가 암만 해도 산채로 염라대왕을 보러 왔는가. 나 지금 지옥에 온 것 같아 라는 느낌이죠. 흥보가 산문관에 들어가서 산문관은 그 문이 있는 근처에 가서 동헌마당을 바라보니 동쪽 마당을 굽어보니까 죄인들이 너댓씩 형판에 엎어져 볼기를 맞는지라 흥보 마음에는 그것이 돈 버는 사람들인 줄 알았겠다. 이거 뭐야? 매를 맞으면 돈 버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도 매품팔이를 하러 왔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들은 일찍 와서 돈 많이 번다. 수백 냥씩 버는구나. 나도 볼기 좀 까고 엎져볼까? 홍보가 볼기를 까고 산문관에 엎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매맞는 모습을 무조건 다 매품팔이 하는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흥보가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나도 볼기 좀 까볼까 하고 엎드렸대요. 자, 그 매품판, 그러니까 엎드려서 매 맞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엎드려 봐야지, 즉 돈 벌어 봐야지라고 이야기한 것은 돈이 최고의 가치관 당대 현실을 뭐한 거예요? 풍자, 애둘러서 비판한 거죠. 그러고 엎드려 있는데 취열마당에서 사령들이 여기 이제 아전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이런 일 좀 보게 병영영문 설립지요. 산문관에서 볼기 좀 보이는 님이 처음 봤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병영영문을 설립한 이후에 문에 들어오기도 전에 볼기짝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다. 그런데 이 볼기를 내놓은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볼기전이라고 했습니다. 전은 뭐예요? 가게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품팔이 하는 것을 볼기전이라고 우습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해악성이 여기에서는 드러나고요. 사령 중에 흥보 아는 사령 하나가 나오더니 아 여보 박생원 아니요? 알아맞혔네. 아, 그 왜 그렇게 엎드려 있어? 매맞으러 왔지. 저 사령 알아듣고 박생원 골았소. 골았다는 것은 일이 잘못됐습니다. 여보게 골타니 그게 그게 어째 하는 말인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아까 조사 후에 아침 일을 본 후에 어떤 놈이 흥보씨 대신이라고 곤장 10개 맞고 돈 30냥 짊어지고 한 50리쯤 갔을게요. 여보게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는 조그만하고 목이 눈에다 주걱턱에다 쥐털 수염이 위까지 올라갔어. 막 위로 뻗쳐 있는 그런 사람이야. 묘사. 곤장 10개를 맞는데 그놈 당차게 맞습니다. 아주 대담하게 맞았대요. 아이고 그랬더니 흥보가 이 일을 어쩌나 우리 마누라 우는 통에 뒷집 꾀쇠비란 놈이 알고 발등거리 새치기를 했네. 우리 일을 뺏어갔어. 자,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백성들이 매품팔이도 서로 뺏어갈 정도로 새치기 할 정도로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당대 이렇게 자신의 죄를 대신 그죠?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매도 대신 맞게 하는 부정한 사회, 즉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자, 다음 문단. 중머리 장단은 진양조보다 빠른 장단으로 사연을 서술하거나 인물의 감정을 드러낼 때 쓸 수 있는 빠르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흥보가 매품팔이를 실패하고 집에 돌아가서
보이는 흥보의 아내의 반응까지 봅시다. 번순애들 나는 가네. 여기서 번순은 병사들이에요. 자, 수번들이나 잘들 하소. 일이나 잘 하세요. 저희 집으로 돌아오며 팔자를 탄식한다. 흥보는 몹쓸 년의 복이로다. 매품에도 손재가 있어. 매품 파는 것도 재수가 없네. 이런 복이 또 있어? 집안이라고 들어간들. 처자들이 물으면 무슨 말로 대답을 해? 면목이 없다는 거죠. 가정으로서. 설리우면서 서럽게 울면서 올라올 적에 그때의 흥보 마누라는 흥보 떠나던 그날부터 매를 맞지 않게 하여 주시라고 하느님 전 축술헌 후,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었다는 얘기죠. 눈물 그칠 날이 바위 없이 끝이 없지. 가던 길을 바라보며 불쌍하신 우리 영감 어이일이 못 오시오. 어디만치 오시오. 약한 몸에 매를 받고 전동 오시는가 그러면서 이 매품팔이 하러 간 남편에 대한 상당한 염려와 축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흥보가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은 바로 흥보 아내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이죠. 돈보다 물질, 그러니까 물질보다 가족과 사랑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즉 사람의 가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흥보가에서 긍정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달라. 그러면서 안일이 다시 이야기하는 말투로 이야기가 진행되네요. 이렇듯이 울며 바라보고 있을 때 흥보가 울면서 비틀거리고만 오거늘 흥보 마누라 달려들어 여보 매 맞았어? 매 맞았거든. 상처나 좀 봅시다. 상처가 상처예요. 놔둬 이 여편녀가 집안에서 그렇게 방정을 떠니 무슨 놈의 재수가 있어? 내가 매를 맞았으면 인사불상이여. 내를 맞았으면 이렇게 성한꼴로 오지 않았어 라는 거죠. 아이고 정말 안 맞았어? 안 맞았단게? 자, 여기 보세요. 자, 흥보는 자기가 이제 매품팔이에 실패한 이유가 꾀수아비가 발등거리 새치기를 했기 때문인데 뭐라고 말해요? 아내 때문에 이렇다고 이제 아내 탓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흥보 마누라가 중중머리 장단, 좀 빠른 장단으로 노래를 하네요. 이 중중무늬 장단은 뭐라고요? 흥겨운 대목에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뭘 좋아하겠어요? 매품 안 팔고 무사히 돌아온 모습에 대해서 기뻐하는 장면이 되겠네요. 흥보 마누라 좋아라 춤을 추며 노는 뒤 얼씨구나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AAPA 구조가 나타나네요. 그죠? 엊그제 영감님이 사사조가 연달아 일어나요. 그렇죠? 엊그저께 영감이 병영기를 가신 후에 매를 맞지 말고 무사히 다녀오시라고 주야 축소 밤낮으로 축수 소원을 빌었는데 내 매 안이 맞고 돌아오시니 어찌하니 즐거운가. 그죠? 서리퍼 정말 즐겁다. 얼씨구나 절씨고 옷을 헐벗어도 나는 좋고 굶어 죽어도 나는 좋아. 얼씨구나 좋아. 왜? 우리가 가난한 것보다 가족이 뭐한 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작가가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 바로 흥보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흥보가 마쳤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요 내용 파악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